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어쨌든 뜻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라고 그랬는데 좀 뭐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시를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질문 채택률이 적으시고 마감률도 적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시는데 명확성이 그래도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글을 보니까 글 자체는 이제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 진심일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 훈이 이렇게 써있네요. 자, 첫 번째 언제부턴가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언제부터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절로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언제부턴가 그러면 특정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사건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특정 사건이 있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언제에 특정한 사건이 없이 언제부터인지 막연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됐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부터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은 후에, 아니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하는 조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단락이 이 시인의 생각이고, 그 뒤에도 시인의 생각이고, 이 가운데 특정 사람의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락은 시인의 생각이고 3단락도 시인의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 그러면 왜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이라고 하냐면, 어쨌든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행동과 말을 본다는 것이죠. 행동과 말. 그러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관찰적인 측면이 강하고 관찰을 해나가면서 그 말의 의미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행동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속마음을 말하는 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객관적이고 말은 주관적이고 하는 관찰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 가깝게 보게 됐다는 거죠. 행동과 말이. 근데 이제 속마음이죠. 이거는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일까 아닐까라는 그죠? 이게 그 작가의 속마음이죠.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 이런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일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보면서도 관찰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이 작가가 1년에서 이어서 3년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심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이게 먼저 진심일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지는 안 했다는 거죠. 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이라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그림은 제법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등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등 하나하나가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 가로등 밑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느낌. 그리고 또 지나가다 또 여기에 B가로등, 여기 A가로등이 있으면 B가로등, C가로등, D가로등이 쭉 인생의 여정처럼 보이고,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자세히 관찰할 때는 밝고 그러지 않은 약간 어둡고 그러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관찰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조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 속에서 한 사람들을 만나가고 관찰해가는 그러면서 A, B, C라는 사람들은 독립된 개체로 독립된 존재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하고 그림 자체도 뭐 그나마 제법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인데 그렇다면 여기 시에서 그쵸? 요 관찰하는 요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양쪽에 언제부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진심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죠?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 가까이 보는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순차적으로. 그럼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유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 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장년 때, 중년 때, 그 다음에 장년 때, 이렇게 장년기,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유아기 때는 어쨌든 A와 B가 만날 때는, 그쵸? A와 B가 만날 때는 그냥 서로 자신을 중심으로 그냥 표현을 하죠. 서로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하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도 많이 하고 충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서로를 그냥 표현하죠. A와 B가.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순수하게 표현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오해가 강해지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를 조금씩 이제 절제를 한다고 좋은 말로 할 때는 절제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추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를 호감 갈 수 있는 부분만 또 부각해갖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이라는 기술이 좀 늘어나죠. 포장.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이제 조금 더 연령이 더 먹어가면 그렇게 돼서 A가 이제 또 B라는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오랜 기간이 중년이 돼서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서로가 이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좋을 수 있는 쓴소리인데 좋을 수 있는 쓴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니면 그냥 대꾸라고 하기니까 A가 B의 말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돌려서 말하고 이 사람이 자신을 포장해서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 사람의 말에 진심과 진의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진심일까? 진의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령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포커스를 잡아서 생각을 한 거는 이 청소년기와 중년기, 청소년기는 좀 지나서 이 중년기의 내용을 포커스를 해서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장년이 되면 A와 B가 만났을 때 더 장년과 이제 노년이 되는데 일정 부분 이 사람을 관찰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말보다 행동을 좀 더 지켜보죠. 일관성 있는 행동이나 이 사람의 행위가 그 말의 힘으로 연결되어서 진심일까 아닐까를 판정을 이제 스스로 하고 그 판정을 한 것도 또 알리지 않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인간관계를 맺고 가죠. 그때 이렇게 행동을 보고 말을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이가 들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썼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진심일까 아닐까 먼저 생각하는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심조심스럽게 숨겨야 하는 인간관계의 조심, 소극성, 인간관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언행이 일치함,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는 게 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점점 좀 깊어간다면 A가 B를 볼 때, 내가 B를 볼 때 이렇게 진심이 아닐까 생각을 먼저 하는 것처럼 행동과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는 B에게 진심으로 진솔하게 이렇게 항상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당연히 언행이 일치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했을 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심하고 아끼고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극성과 아쉬움이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자존심 아니면 공자가 종심이라고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르고 그 도라는 것이 이제 인간관계의 도라고 치면 진심에 이르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 여기까지 포커스를 딱 잡아서 나이가 먹어가면서의 진심의 과정을 딱 잡았는데 아직 이 3번 종심의 과정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이 전 단계에서 그죠? 이렇게 청소년기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가면서의 사람을 대하는 관계나 느낌에 대해서 써줬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언제부턴가 그죠? 언제부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롭다. 그럼 처음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람, 가깝게 본 이 사람의 행동부터 보죠. 행동과 말이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보면서 행동과 말이 언행의 일치도 보고 행동의 객관성, 말의 그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진심, 참된 마음, 진심 이걸 정말로 얘기하는 것일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할까?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개인 경험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B가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먹자는 줄 알았어요. 항상 기회를 하고 그래서 왜 밥 한 번 먹자 하는데 연락을 안 할까 하고 굉장히 미안해 하고 살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다가 이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판단해야 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말이라는 것도 진심이 담긴 것도 있고 그냥 인사인 경우도 있구나. 인사. 그러면 이 진심의 가지수가 되게 여러 가지구나. 그쵸? 진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구나.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 말과 행동이지만, 이 진심과 결합했을 때는, 밥 한번 먹자. 그냥 너랑 진짜 밥 먹고 싶어. 아니면, 다음에 한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라는 인사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던 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함부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항상 이게 진심에 우러나와서 진짜 너랑 밥 먹고 싶어 그럴 때만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특이하게 살기도 하죠.
어쨌거나 진심일까 아닐까 그러면 이 진심이 무엇인지 이 작가가 바라는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본인을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하는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거를 표현해야 된다. 그럼 진심 반대는 진은 참진되니까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경계, 이 작가가 생각하는 훈이라는 분이 생각하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꼭 그 사람의 명확한 내가 생각하는 이 진심과 이 바깥의 예의상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더 바깥의 거짓,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거짓이고, 여기는 진심이고, 여기는 그냥 인간관계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상식적인 표현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진심인자 거짓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굉장히 심각하고 나이에 먹음에 따라서의 아쉬움들, 소극성들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진심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거짓도 아니고 진심도 아닌 인간관계.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보면 밥 먹자. 그냥 밥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밥 먹자, 진짜 밥 먹자. 순수하게. 라고 한 이 사이에 있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 관계나 이 명확한 범위를 선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써줬으면 조금 더, 이 시를 더 깊이 있게 아니면 더 다양한 의미로 써줘 깊이나 다양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에서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것은 나이가 먹어가고 성장해 나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심성, 소극성, 조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에 어떤 아이한테 진심으로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심의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상대방이 전부 다 진심을 다 말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좀 복잡하게 생각해보고 그랬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사람이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픔을 겪어가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확장짓고 살아갈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좋은 화두가 되는 시라 녹화를 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